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워홀 설명회 발표자 박하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라는 주제로 저의 워홀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발표를 다 듣고 나면 왜 제목을 저렇게 붙였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떠났는지, 그리고 워홀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 워홀을 잘 보낼 수 있는지, 워홀의 가능성과 워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진행했던 워홀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저는 워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제 너무 늦은 나이에 가는 게 아닌가요? 라는 말이었어요. 워홀 카페 게시판에도 늘 올라오는 고민 중 하나인데요. 저의 첫 워홀 또한 조금 늦은 나이인데 28살에 시작을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 전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났더니 이제 31살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때의 추억이 너무 좋아서 이번이 아니면 이제 다시는 못 나갈 것 같다.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나갔다 오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비자가 바로 나오는 호주로 신청을 했었고 32살 2월에 이제 호주를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일이 12월생이어가지고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호주에서 지내다가 한 5월 정도 됐을 때 뉴질랜드 워홀 모집을 발견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호주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땡기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나중에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때 그 3,000명 안에 제가 이제 들어서 호주에서 이제 마저 1년을 다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 반 정도 머물다가 33살인 2월에 뉴질랜드로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늦게 워홀을 간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본인이 내가 좀 나이가 많은데 가도 괜찮을까 너무 늦지 않을까 한다고 좀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늦은 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워홀 초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일을 구하는 건 초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워홀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여행을 많이 하고 오겠다 하는 부분이라면 농장이나 공장을 추천드리고요. 현지 문화를 느끼면서 내가 외국인 친구들과 생활하고 싶다 한다면 스키잡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농장도 날씨나 혹은 시즌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뽑혀서 갔는데 막상 이제 일 시작이 안 되고 그러면 렌트비는 계속 렌트비대로 내고 정작 내가 일한 시간이 적다 보니까 버는 돈 적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전하게 스키잡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페에서 일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마치 이제 시티잡의 최고가 조금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카페도 정말 많고 바리스타가 하나의 직업으로 꽤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도 해서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막상 가서 이렇게 보시면 카페 문화가 달라서 초반에는 이 카페 문화를 먼저 익히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제가 올려드린 사진에 맨 위쪽에 보시면 저 까만색에 적힌 게 다 메뉴거든요. 커피마다 사용하는 컵도 다르고 우유도 5가지 종류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먼저 가셔서 서버로 일을 하시면서 카페의 문화, 음식, 이름들을 익혀서 적응한 뒤에 바리스타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페에 취업을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정말 이런 꿀팁 중에 하나인데요. 오너가 아시아인 경우에 지원을 했을 때 뽑힐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키위 문화랑 아시아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 오너인 경우에는 같은 아시아인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았을 때 이렇게 주인 이름이 나오잖아요. 오너 이름이 나왔을 때 아시아인이다 하면 지원을 했을 때 훨씬 더 뽑힐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랑 더불어서 러시에서 이제 투잡을 했었는데요. 제가 초반에 일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처음 뉴질랜드에 도착을 해서 좀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열흘 정도 남섬 여행을 쭉 하고 가족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2주 만에 일을 구하게 됐는데요. 일을 바로 구하고 2주 뒤에 락다운이 걸렸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4단계로 지역이든 국가든
다 봉쇄가 됐었기 때문에 3주 동안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의 그냥 마트를 가는 정도? 근데 이제 그때 많이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때 정부에서 주는 서브시디라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고용이 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도 이렇게 제가 투잡을 할 때도 또 락다운이 됐을 때 저는 양쪽에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주 1,000불을 받으면서 지냈었어요. 한 주당. 그래서 외국인 신분으로는 보장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딘가 소속이 되어 있어서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그게 돼야만 좀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바로 가셔서 일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홀의 100배 즐기기라고 적었는데 사실 뉴질랜드는 그렇게 막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즐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했던 부분은 저는 이제 춤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사 댄스랑 그리고 라틴 댄스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라이프 드로잉이라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그림 그리러 가도 누드 모델을 실제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웰링턴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도시여서 그런지 모든 이런 라이프 드로잉 클래스마다 직접 누드 모델이 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금액도 1시간당 10불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 이 그림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회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다들 많이들 다니실 건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 되게 자연의 나라지만 캐나다가 엄청 큰 그런 자연이라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문화가 좀 공존된 제가 시드니에 있어서 그런 걸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공존된 느낌이고 뉴질랜드는 정말 어떤 날것의 그런 자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봄, 여름, 가을 때는 정말 많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통신원으로 했었는데 카페에 보시면 아마 제 뉴질랜드 파트의 글을 대부분 다 보셨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통신원을 한 것 또한도 계속 어떤 기록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외 통신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웹에다가 인스타툰을 그리기 시작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에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시고 또 카페에도 올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5월에서는 못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5월에서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알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제목하고도 연관이 있을 텐데요. 워홀의 시간을 마치 내 삶의 연장선이 아니라 잠깐 일탈이나 쉼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뒤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근데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하고 있던 일 혹은 전공 등을 살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심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심리치료사는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이라 영어로 저도 이쪽은 약간 이렇게 내 전공을 살릴 수 없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가자마자 락다운인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분들을 온라인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 또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주제로 외국인을 인터뷰를 한다거나 혹은 제2세인 친구들 적응하는 부분에 대한 걸 인터뷰를 한다거나 해서 저는 소논문을 2편 정도 썼었고요. 그리고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온라인으로 상담이 변경이 되면서 시차가 한 3-4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 또한도 한국과 연결해서 온라인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헤이루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동안 외국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그나마 이 정도 쓸 수 있는 영어를 한국에 가면 또 안 쓰게 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또 학원을 다니기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는 외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았지. 그럼 외국인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영어를 써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또 있지 않을까? 외국에서 이렇게 워홀을 지내고 돌아왔는데 막상 영어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나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제 외국인 친구와 한국에서 이런 영어 회화를 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헤이루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헤이루시 프로젝트로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홀 이후의 삶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워홀의 시간을 내 삶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생활하신다면 워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호주 때부터 연달아 쭉쭉쭉 있어서 한 3년 정도를 외국에서 지내갔다가 돌아온 경우인데요. 그렇게 지내면서 내 나머지 삶은 해외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내도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독일을 내년에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독일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더 이상 나이가 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워홀로 갈 수는 없으니 그러면 나는 해외 취업이 좋을까 아니면 어학으로 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해외 취업으로 간다면 그래도 조금 더 기술적인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런 웹 퍼블리싱 기술을 배워서 지금 현재 디자이너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워홀을 가실 텐데요. 조금이나마 오늘의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